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3일입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구조를 본격적으로 타파할 수 있느냐, 본격적으로 개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심판, 이재명 심판, 그리고 금투사 정치 심판이라는 3대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이 금투사 정치 심판의 화두를 만든 사람은 이준석, 이낙연 두 전직 여당 대표입니다. 두 전직 여당 대표가 동시 탈당해서 동시 신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과 칼럼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사설 시동건 제3지대 이합 집산 넘은 새 정치 비전 내놓아야를 통해서 아주 의미 깊은 충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근 탈당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미래신당을 예고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이원욱 등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은 때맞춰서 미래대연합 창당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류호정, 금태섭 등 전현직 의원이 만든 새로운 선택이 지금은 제각각 뛰고 있지만은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두 전직 당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양당이 망가졌다는 이들의 주장 자체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유권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나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응답이 30%를 넘고, 향후 제3지대가 어느 정도 국민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강고한 양당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이 사설은 두 전직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는다면은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조합이지만 그동안 걸어온 정치 노선과 색채가 너무 다른 게 사실이고, 느슨한 연대든 통합이든 새정치의 비전은 없이 공천 지분과 주도권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구태를 보인다면 유권자는 거대 정당에 앞서 이들을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제3지대를 추구한다면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왜 커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분명한 새정치의 담론을 내놓아야 한다.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이들의 정치 공학적 이합 집산만으로 국민 기대를 얻을 수 없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공천 탈락자의 하수 처리장이라는 비판을 무력화시킬 만한 비전이 과연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편 같은 날에 동아일보에 실린 김순덕의 도발, 전쟁 같은 정치라고 다수 국민은 중도파다는 언론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은 선거 때마다 결정력을 발휘하는 중도층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중도층은 한국 정치의 이념 대결 구도를 완충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에 펴낸 700쪽이 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합동연구총서는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 분포에서 좌우 양극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1세기 이후 치러진 5차례의 대통령 선거 분석에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이념 대결이 그대로 유권자에게 전이되는 것은 아니고 중도층이 이것을 상당히 흡수해가지고 완화 또는 완충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 유권자 정치 성향을 보면은 중도파라 하면은 중도적 또는 자기 성향이 뭐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합친 건데 중도파가 무려 42%나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 진보적이라는 사람이 26%인데 중도파는 42%다. 다수다 이거죠. 중도파는 무당파 플러스 소극적 지지자 또는 소극적 반대자들로서 정책이나 사람 또는 상황에 따라 당을 바꿔서 투표하곤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사 싸우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이 대개 여기 속한다는 겁니다. 칼럼니스트는 이념 양극화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요란할 뿐 유권자들은 중도파가 더 많다는 게 중요하다고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야는 극단적 정치를 멈추고 정부는 더 많은 중도파와 무당파를 보고 정책을 펴야 했다.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 그래서 부글거리는 조용한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 지지도를 높여야 전국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중도파는 목소리가 약해요. 왜냐하면 중도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그 목소리가 커지고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도파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이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머저리티라고 하죠. 침묵하는 다수. 근데 이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은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사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만의 현상이라고 해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기에 심각하다. 민주당의 소금기가 묽어질 기미는 다른건데 없다. 국힘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대통령당으로 달려갈 조짐이 보인다. 이 틈을 뚫고 중도개혁신당의 제3지대가 꿈틀대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어제 조사 결과 4월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이 35%인 반면에 정부 견제론은 51%나 되었습니다. 즉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51%,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5%인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장 이후에도 오히려 이런 경향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 65%가 여당 승리, 진보 유권자 83%가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데 중도층에서 국힘당 승리보다 민주당 또는 여기는 이제 제3지대 정당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야당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 56%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이미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지고 들어가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성 보수층의 마음을 잡을지는 몰라도 중도층은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도층에서 27%가 국힘당 승리를 바라고 56%가 야당 승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절반이 신당을 포함한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를 원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하다고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지적을 하고, 석 달 남은 총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기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도층은 좋게 말하면 합리적, 실용적이고 기회주의자로 매도되고 나는데, 이 중도가 사일런트 모조리티, 침묵을 깨고 주체성을 가지려면은 그 중도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전 여당 대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도층을 두 사람이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중도층을 대변하는 세력을 어떻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로 진입시킬 거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니 과반수가 정치개혁, 양당구조의 극심한 이런 투쟁 노선에 실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